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이제 막 주식에 관심이 생긴 평범한 20대입니다. 사실 주식 안 하는 사람도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주식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저번 주엔 여기저기서 테슬라에 대한 얘기가 가득하던데 거의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고 연관되어 2차 전지에 대한 불신도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서는 테슬라랑 2차 전지 관련주들 갖고 있으면 XX 소리 듣는다고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안 좋게 다뤄지고 있지는 않나 생각도 들고 반대로 지금이 사기 좋은 시기인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소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테슬라에 관련된 이야기이지만 결국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로 연계가 될 수가 있는 질문인데 작년 여름까지였었죠. 작년 여름까지 에코프로 BM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또 2차 전지 소재주들만 아니라 장비주들도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여름 이후부터 지금까지 좀 낙폭을 좀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보면 늘 그래요. 아무리 좋은 산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상장을 하고 나서부터 이 주식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는 일이죠. 1년 365일 올라가는 주식도 없고 1년 365일 또 떨어지는 주식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주가의 높고 낮음, 그 다음에 주가의 볼륨업 이런 걸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결국에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파동이 안 나온 건 아니었잖아요. 굉장히 큰 폭의 파동이 나왔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차 전지를 갖고 있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때마침 매도를 할 사람들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아니다 더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들고 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나는 이러한 수익률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내 플랜에 맞춰서 종목을 매매하겠다 라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너무 좋을 때는 와 하고 또 주식이 안 좋을 때는 에이 이거는 가망이 없어 라고 너무 편파적으로 주식을 좀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떨어진 우리가 2차 전지에 관련된 배터리주가 됐든 어떤 종목들을 되게 되든 간에 이것도 결국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2차 전지들은 상승이 한번 크게 나왔었고 지금 하락이 나와가지고 또 가격이 밑에 구간에 있는 구간이지만 또 시간이 되게 되면 2차 전지주는 또 한번 활력을 받고 날아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일단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뉴스들 보게 되게 되면 안 좋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아무래도 또 겨울 기간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나왔던 뉴스가 미국의 유례 없는 한파, 날씨가 추워지면서 한파가 나오게 되면서 전기차들의 주행 속도 자체가 많이 감소가 되었다. 그리고 충전을 시키는 속도 자체가 기존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이 배터리의 효율 자체가 기존에 100%였다 그런다면 거의 한 70%대까지 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소식이죠. 또 거기다가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또 예상보다 좀 부진을 했고 또 전기차 관련된 지원비라고 그러죠. 우리가 전기차를 사게 될 때 세제책이나 그 다음에 또 전기차 보조 지원금을 받는데 차량 구매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도 점점 삭감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래저래 전기차에 대한 안 좋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리튬 가격이 하락이 나왔다.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둔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뉴스가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이 나와요. 자, 이건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의 이 과정들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자, 전기차 앞으로 2개월, 3개월 안에 급등할까요? 4개월, 5개월 안에 급등할까요? 1년 안에 급등할까요? 저도 모르는 일이죠.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수급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올 수도 있고 더 늦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 전기차를 갖고 있으신 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누실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주식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현상을 보고 나서 이거에 대한 생각은 서로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전기차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에 대한 미래 산업이라는 게 생각이 있어가지고 나는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겠다. 2년, 3년, 4년, 5년 쭉 보유할 생각이야. 그리고 현재 가격은 내가 봤을 때 지금 낮은 것 같아. 그래서 난 지금이라도 꾸준히 시간이 날 때마다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매수를 해 나가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조로의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고점에 사가지고 이놈의 지긋지긋한 배터리 주식 반등 한 번만 나오게 되면 최대한 손실폭 줄여서 빠져나오고
나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투자의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서 똑같은 현상이라도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팩트만 한번, 결국은 주식이라는 건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소리인 건데, 팩트만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러한 모든 과정 자체가 전기차의 더 대중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 어찌 보면 지금 반전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장에서 우리가 뭔가를 새로 도입을 할 때는 많은 혜택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관습이나 철폐를 버리고 나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전기차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전기차 비율이 2%, 3%대, 5%대도 아직 안 되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 정도로 아직까지는 내연 기관차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뭐 포토를 타고 다니고 캐스퍼를 타고 다니고 저도 기름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기차는 아직 멀리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전기차는 좀 불편한 것 같아. 주유소도 많이 없고 충전도 또 하려면 또 충전소도 일부러 찾아가야 되고, 그러한 실생활에 좀 불편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 기름으로 가는 내연 기관차들이 좋아. 그런데 하물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뭔가 혜택이 없는다 그런다면 굳이 전기차로 넘어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세제 혜택도 주고, 그 다음에 보조금도 주고, 차량을 살 때 뭐 지원도 많이 해주고 이런 게 있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뒤게 되면 내연 기관차의 비율과 전기차의 비율을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시장 자체는 전기차로 많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산업적인 인프라 자체가 결국 친환경적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보조금이나 이러한 혜택들 자체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는 없어요. 점점 자동차라는 거는 결국에는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접근성이 쉬워야 될 건데, 이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게 될수록 가격은 점점 떨어져야지 맞는 거고, 가격이 떨어져야지 대중성이 더 생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 주는 것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게 되면 보조금도 결국은 다 삭제가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차 타면서 내연기관차 타들 살 때 보조금 혜택은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뭐 기름차 산다고 우리한테 뭐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당연하게 가야 될 산업의 흐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테슬라가 뭐 앞으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될지, 뭐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라는 거는 결국 브랜드 이미지도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세계적인 우리가 명차라고 불리우는 벤츠, 포르쉐, 그 다음에 뭐 페라리, 뭐 아니면 뭐 벤틀리 등등 우리가 세계적으로 알고 있는 명차들이 단순히 차량이 좋다고만 해서 그 차를 또 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차라는 거는 결국 사회적 지위와 욕구가 반영되고 있는 가장 편한, 보여주기 위한 가장 큰 쇼맨십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테슬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게 되면 기술적인 부분을 떠나서 자기의 회사 브랜드와 가치를 좀 높이려고 하는 시도도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기차의 대중화라는 거는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구간보다는 10년, 20년 좀 장기적인 패러다임으로 보고 전기차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늘 쉽게 이야기를 최대한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올해로 41입니다. 41인데 83년생이 41인가요? 42인가요? 요즘 나이가 많이 꼬여가지고 어찌됐건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리고 아가를 놓는다 그러게 된다 그런다면, 아가가 20살 때까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생기게 되잖아요. 그럼 나는 이 20년 동안 내 자식들에게 뭘 해줄까 라고 좀 생각을 한다 그런다면, 저는 유명한 주식을 사가지고 은행에 예금을 넣는 것보다 한 달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아니면 뭐 몇십만 원이 되었든 간에 내 형편에 맞게끔 아가들 이름으로 뭐 좋은 주식을 계속해서 꾸준히 좀 사주고 싶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장기 투자라는 건데, 가장 많이 거론되었던 게 그동안 삼성전자죠. 결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 삼성전자를 20년 동안 사 놓았으면 배당은 배당대로 받았을 거고, 또 20년 뒤에 그걸 자녀에게 준다고 했었을 때 돌아오는 이자가 결국엔 은행에 넣는 이자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주식을 한다 그랬는데, 저는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봤을 때, 저는 만약에 한다 그런다면 2차전지 좋은 종목들을 뭐 한 번에 지금 당장 오늘 다 사는 게 아니라 달달이 뭐 여윳돈 생길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교통, 그 다음에 통신,
이런 인프라, SOC 이런 것들은 한 사회의 축을 바꾸는 굉장히 큰 산업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패러다임을 무시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보세요 여러분들, 벤츠나 우리가 흔히 아는 벤츠, BMW, 롤스로이스 전 세계의 모든 명차들도 이제는 전기차를 하나하나씩 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롤스로이스는 또 스펙터라고, 롤스로이스는 원래 전기차를 안 만든다고 했던 친구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방침을 깨고 스펙터라는 새로운 전기차를 롤스로이스에서 처음으로 전 세계에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시대의 흐름을 안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왜냐, 각 나라의 모든 정부들에서 환경들 때문에, 환경 요소 때문에 내연기관차들은 앞으로 생산을 못하게끔 점점 그러면 결국에 전기차로 넘어가게 될 거고, 그런 전기차에 있어서 중요한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배터리 만드는 기술과 역량 자체가 전 세계에 내놓는다 하더라도 전혀 꿀리지가 않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면 이 산업 자체는 앞으로 계속해서 커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주식 자체가 올라있을 때만 우리가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가격이 떨어지고 소외되었을 때 좀 다른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주식의 가치를 인정을 하고 좀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분명히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제 의견은 또 반대되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일단 뭐 저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와 배터리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은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우리가 중장기적 모멘텀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2차 전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정말 많기도 하죠. 왜냐하면 가장 시장에 핫한 감자기 때문에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고, 2차 전지를 뭐 사서 수익을 봤던 분들, 또는 현재 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아니면 지금이라도 담아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서 가장 많이 관심이 가고 있는 분야가 바로 2차 전지 배터리에 관련된 국내 산업들의 전망이고,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한 향망일 겁니다. 주식은 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긴 텀으로 본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답을 찾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두가 자기가 믿는 투자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리스크는 적게 가져가게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좀 진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상담소는 아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